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변호사님. 일단 14주 기준이 뭔가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이제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온전하게 여성만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냐 아니면 태내에 이 자리 잡게 된 생명도 별도의 권리를 가진 어떤 주체라고 봐야 될 것이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14주 정도라고 한다라면 아직은 별도의 독립적인 생명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특히 여성의 건강권을 해칠 우려도 없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하기 전 단계를 14주로 본 겁니다. 물론 이것도 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글쎄요. 그 14주라는 게 어떤 정확히 14주, 뭐 15주냐, 뭐 이게 기준이 좀 어떻습니까? 되게 뭐 12주라든가 14주, 16주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들도 그 정도 기점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이제 태중에 아이가 있었을 때의 이 태아가 과연 얼마만큼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가 불가능했지만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것에 비춰봤을 때도 14주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인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14주가 가장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고요. 실질적으로는 24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14주까지는 아무 조건이 없고요. 14주부터 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건 원치 않은 임신이라든가 범죄로 인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 또 질병이 우려된다 이런 경우들에 추가적으로 사회 경제적 이유까지도 들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 예의를 두고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다라는 것을 성범죄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24주 이내에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거는 요건을 두긴 했지만 그 요건을 스스로 입증하다거나 까다롭게 정말로 그런지를 밝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24주까지 허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성이 이런 사유로 나는 이제 임신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그걸 허가해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까다롭게 조건을 달고 요건을 다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24주까지는 허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성범죄로 인한 어떤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 이거는 그 말하기가 좀 어려워도 사회경제적으로 내 경제 상태가 아이를 가질 만한 상태가 안 된다. 이게 입증 필요가 없으면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보는 뭐 그렇게 맞는 봐도 거죠?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24주까지는요. 사실상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해지면 그거랑 연결된 문제 같은데요. 이 먹는 낙태약.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약물에 의한 어떻게 보면 임신 중단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모자보건법에 엄격하게 예의를 두더라도 아주 엄격하게 했었고 또 시술만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임신을 중단하도록 자연 그 유도를 유산시키는 약물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런 약물을 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실 뭐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금지를 시켰습니다만 이제는 14주 이내에서 이런 것들을 아무 사유 없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약물도 허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벌써 나오는 거죠. 처방이 어디까지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이제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24주 이내를 증명하면은 처방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어떤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겠죠. 그 약물 자체가 그 초기 임신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14주를 넘어간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 약물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처방 여부가 필요하냐 아니냐 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야겠군요. 근데 이게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배경이 된 거죠?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에게는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 자기가 이 임신을 지속해서 출산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여성에게 주어진 결정권이 결국 애를 낳는 분들은 여성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해서 이게 침해가 된 것이다. 권리의 기본권 침해가 됐다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이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사실상 위헌이다라고 결정했던 겁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반대를 해도 여성이 결정하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뭐 보호자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한 것이죠. 그 부분도 어떤 상당한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이 태아에 대한 어떤 생명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같이 생명을 만든 남자도
어떤 어느 정도 의사결정,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반대에서는 예. 예를 들어서 이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쪽에서 논거로 들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아이는 같이 만들었는데 예. 쉽게 말씀드려서 왜 여성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느냐 그렇죠. 이런 예. 부분도 지극히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고 그 했던 부분도 바로 이 어떤 이번 결정을 통해서 개선되는 예. 거군요. 예, 그 부분.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기 예. 때문에 입법 예고를 해서 뭐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예고된 안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뭐 단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계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예. 그렇게 수렴을 한 다음에 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예. 그렇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원한 그대로 국회로 제출하고요. 국회로 제출한 다음에는 일반적인 법안과 똑같이 상임위원회, 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속 반발이 심할 텐데요. 네. 앞으로 그 논의는 어떨까요? 예. 지금 이 논의는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도 아, 예. 어떻든지 간에 쟁점은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다른 국가들도 거의 유사하게 14주, 16주, 18주 이런 정도로 허용을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관으로 새롭게 지명된 베럿 대법관 지명자 예. 같은 경우에도 공공연하게 이게 낙태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고 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인류 그만큼 전체가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예, 절대로 이게 정답을 찾기는 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24주 이내 태아는 인간이 아닌가 뭐 이 네.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문학적, 철학적, 예. 거기에 과학적, 의학적 모든 논의가 다 복잡한 들어가야 부분이네요.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법이 결국 시행될 거 뭐 어떻습니까? 아직 더 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통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예. 게 어느 정도 타협안이 아닌가. 예. 물론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둔 것 자체가 잘못된 예. 것이라고 하지만 또 사실상은 전면적으로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형 병원 원장들이 학생들 의사고시를 치게 해줘야 한다 이러면서 원장들이 사과했습니다. 정부 방침은 어떻습니까? 예. 사과를 하고 무엇보다 이제 의료 공백이 크게 우려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들을 주고 있고요. 그 말씀만 들으면은 어느 정도 고기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됐었을 때 이제 전에도 물어보셨을 예. 때 제가 그걸 하려면 국민적인 어떤 동의, 국민들이 그 사과를 먼저 받아들이냐가 예.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납득시킬 수 없다라는 건데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왜 대학병원 원장님들이 나서느냐.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인데 왜 당사자들은 의사 표면을 어떤 사과 표명이나 예. 당사자들이 어떤 성인들이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에 성인들이 결정해서 우리는 의사고시를 안 보겠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들 네.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거 다시 보게 해달라는 얘기는 자꾸 다른 분들이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마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질 예.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이라고 봐야 예. 되죠. 그러니까 성인이죠. 예. 본과에 지금 국가고시를 응시할 정도의 나이면 그리고 지난번 뭐 되돌려 보시면 의사협회에서 이 정부와 합의안을 체결을 했었을 때도 예. 그 의사협회 합의안에도 반대를 하면서 이제 국가고시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때는 의사협회와도 별개로 독자 행동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사실은 또 이제 선배인 의사분들에게 미루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글쎄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예. 게 성인들이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이 모여 있다는 곳에서 왜 그 책임 있는 자세나 책임 있는 어떤 의견들을 못 내는지. 글쎄 뭐 이런 비유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대신 나서죠. 뭐 이런 좀 약간 유아적인 글쎄 그 의사결정 과정 어떤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구도는 그렇게 보일 수 밖에서 볼 때는 예. 왜냐하면 대학병원 원장님 정도면 이제 스승님이고 거의 이제 부모님 정도의 아마 차이가 난다라고 보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의대생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를 떠나서 본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과를 그러니까요. 해도 본인들이 하고 예. 뭐 분명한 것은 예.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의사고시를 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사표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일단 치겠다랄까? 예. 논의가 시작되는 전제 조건이죠. 최초로 그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 사고가 진정성 있는지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를 따져봐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렇다면 국가가 그러면 이 정도로 국민들이 다시 봉합을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과정이 필요한데 첫 단추를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절차도 약간 이상한 게 원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치겠다는 소리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 표명을 하지, 그러니까 뭐 사과는 물론 없었고, 사과는 없었고요. 예. 의사 표명도 본인들이 우리 전부 의사고시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 거 뭐 아닙니까? 학생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부 의사 표명이 있었죠. 예. 그런 정도. 이게 전체 의견인지도 확실치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의사고시를 거부할 때는 누구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거부를 했을 것인가, 그때 그런 학생들을 이끌었던 그 이른바 지도부 같은 것들은 사라지고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떤 해결해야 될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승준 씨 또 또 소송을 냈습니다. 네. 소송에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인 기억에는 예. 소송에 이겼었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 그 외무부가 잘못한 것이다. 예. 외교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해서 일단 처분을 다시 하라고 내려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려보낸 게 아니죠. 법원의 판결 아니까. 예. 외교부가 법무부에서 한 차례, 그러니까 17년 전에 입국 금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예. 외교부에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다시 내줘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거였죠. 물론 유승준 씨 측에서는 대법원에서 내줘라고 한 것이라는 의도 들어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법원이 직접 외교부에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7월에 다시 한번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또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엔 왜 거부했느냐라면서 다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의 취지는 내주라는 거 아닌가요? 그게? 대법원의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 당시에 처음 문제가 됐었을 때 뭐 20년 가까이 됐죠. 이제 그때 한번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시켰다고 해서 왜 외교부에서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비자를 발급을 해주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내주라는 취지는 아닐 수도 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해석이 여러 가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비자를 내주지 않았던 거고요. 물론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 씨 측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그거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아닌가요? 근데 못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뭐 입국을 아예 거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입국 거부자, 그러니까 비자의 여부가 상관없이. 왜냐하면 비자 발급 사유가 거부 사유가 또 사회에 어떻게 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는 상황이군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